皆さんこんにちは。4月5日土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振り仮名をなぜルビというの? 왜 풀이가나를 루비라고 부를까? 자, 풀이가나라고 하는 것은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요. 한자 위에 이 한자를 이렇게 읽으시오라는 도금이 달려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도금이 달려있는 것을 풀이가나라고 하거든요. 선생, はい。今日のトピック振り仮名に関する話ですけど、はい。振り仮名の他に読み仮名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よね。はい。何が違うんですか？大体同じように使われてい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はい。厳密に言うと読み仮名というのは、漢字の上ではなくて、漢字の横に括弧などで補足する、時の読み方ですね。 소데스까. 자, 후리가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자, 지금 교재에서는 한자의 위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요미가나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가 나온 다음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이렇게 읽으시오 하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있죠. 요런 경우에 이거는 요미가나다라고도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후리가나를 루비라고도 한대요. 이 루비 어디서 왔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振り仮名 후리가나, 한자 읽는 법을 히라가나로 달아놓은 것. 難しい漢字には振り仮名を振った方がいいでしょうね。 자, 그러면 이 후리가나를 달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본에서는 후리가나 후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에는 후리가나 후다호가 이 대쇼네 후리가나를 다는 게 좋겠죠. 후리가나 츠케르라는 표현도 뭐 쓰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후리가나 후르. ご存知だ 고선지다 하면은 시대 이르 알고 있다라는 것의 정견 표현으로 아시다 알고 계시다. その歴史的な建物についてご存知の方は少ないようです。 그歴史的な 建物について 역사적 건물에 대해서 고선지노 가다 아시는 분은 少ないようです. 적은 것 같아요. 呼び分ける 요비 와케르 와케르는 구분하다 요부 하면은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부르다라고 할 때 요비 와케르라고 합니다. 科学の分野では似たような現象でも専門用語を使って正確に呼び分ける必要がある。 科学の 분야, 과학 분야에서는 似たような 現象, 似たような 아주 비슷비슷한 현상이라도専門 용어 使って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서正確に 요비와케를 必要がある. 아주 정확히 구별해서 불러야 한다. 과학 분야 뭐 이럴 때서는 진짜로 이렇게 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죠.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はい。漢字の脇につけられた振り仮名をルビと呼びます。 간지노 와키라고 하면 옆입니다. 그래서 한자 옆에 붙는 후리가나를 루비라고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상하다. 한자 옆에 붙는다? 라고 하면은 아까 왜 옆에 뭐 괄호 열고 뭐 이런 것도 무슨 오늘 오프닝 할 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옛날에 일본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가 있으면 오른쪽 옆에 이렇게 읽으시오라고 후리가나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자 위에 달리게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役割は読み方を正しく伝えることです。 약구와리 그 역할은 읽는 법을 다다시쿠 츠타에르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難しい漢字が使われていてもルビがあれば間違えずに読むことができます。 어려운 한자가 使われていても 사용되었더라도 이 루비가 있으면 間違えずに 間違えないで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では振り仮名をなぜルビと呼ぶのかご存知ですか? 그런데 왜 이 후리가나를 루비라고 부르는지 고선지ですか? 知っていますか? 알고 계신가요? 実はこのルビという名称、宝石のルビーに由来するものです。 실은 이 루비라고 하는 명칭은 보석인 루비
루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9世紀後半のイギリスの印刷業界では 19세기 후반 영국의 인사ጽ교界, 인쇄업계에서는 文字の大きさの違いを様々な宝石の名前を使って呼び分けたそうです。 모지, 글자 크기의 차이를 사마자마나 호세키노 나마에 다양한 보석 이름을 사용하여서 요비와게타 소데스 구분해서 불렀답니다. 5.5 ポイントの活字はルビーと呼ばれていました。 자, 이 5.5포인트라고 하는 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선 활자 크기의 단위를 말하는데요. 1포인트는 약 0.35 정도, 35 mm입니다.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5.5포인트 의 활자 크기를 루비라고 했습니다 하는 건데 5.5포인트 읽는 법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5.5 ポイント 자, 이렇게 5점 이렇게 탱 앞에 오는 고 또는 니 이와 같이 짧은 단 한 음절로 되어 있는 거, 한 박자로 되어 있는 것은 니땡, 고땡 하는 식으로 앞에를 조금 길게 두 박자로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땡, 고포인트, 5.5포인트의 활자는 루비라고 불렀습니다. その呼び方が日本に伝わったのは明治時代です。 그 용어, 그러니까 이 루비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메이지 시대였습니다. 当時新聞で使われていた振り仮名の大きさはイギリスでルビーと呼ばれるサイズに近いものでした。 그 당시 신문에서 사용되던 후리가나의 오키사, 이 후리가나의 크기가 영국에서 루비라 불리던 크기와 치카이모노 데시다. 가까운 것이었다. 즉 비슷했습니다. ここから振り仮名に用いられる文字をルビーと呼ぶようになり 고코가라 여기에서부터 이로부터 즉 그래서 후리가나에 사용되는 모치이로 사용하다, 모치이라레로 사용되는 글자를 루비라고 부르게 되었고 次第にサイズにかかわらず振り仮名そのものがルビとして定着していきました。 시다이니 점차 그 사이즈니 가까워라즈, 나니나니니 가까워라즈, 뭐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크기와 상관없이 이 후리가나 자체, 소노모노 그 자체가 루비, 이때는요 보소일 때는 루비 하는 식으로 길게 발음하지만 이 후리가나를 루비라고 할 때는 짧게 루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비로 정착을 해 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5.5포인트 사이즈의 글자를 루비라고 불렀지만 이것이 일본에 와서는 글자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이 후리가나를 루비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오 강가에 나가라 요구 기대ください. 漢字の脇につけられた振り仮名をルビと呼びます。役割は読み方を正しく伝えることです。難しい漢字が使われていても、ルビがあれば間違えずに読むことができます。では、振り仮名をなぜルビと呼ぶのかご存知ですか？実はこのルビという名称、宝石のルビーに由来するものです。19世紀後半のイギリスの印刷業界では、文字の大きさの違いを様々な宝石の名前を使って呼び分けたそうです。5.5 ポイントの活字はルビーと呼ばれていました。その呼び方が日本に伝わったのは明治時代です。当時新聞で使われていた振り仮名の大きさは、イギリスでルビーと呼ばれるサイズに近いものでした。ここから振り仮名に用いられる文字をルビーと呼ぶようになり、次第にサイズにかかわらず、振り仮名そのものがルビとして定着していきました。26ページ楽しい会話 자, 오늘의 대화입니다. ねえ、ルビってさ、ルビーから来てるの？ 있잖아. 이 루비라는 말이 보석 루비에서 온 거야? うん。
昔のイギリスでは活字の大きさを表す一定の単位がなくて、 오래전 영국에서는 가츠지의 오키사를 表す 활자 크기를 나타내는 이때의 단위가ない 일정한 단위가 없어서 活字の大きさに応じて宝石の名前をつけてたらしいよ。つけてたらしい, つけていたらしい, 붙였다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붙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태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행동 등을 나타내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활자의 크기 니 오지때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호세키노 나마요 쓰게때 이다 보석 이름을 붙이곤 했대 붙였대. へえ、じゃあ他のサイズにも宝石の名前がついてるの？ 우와, 그럼 호카노 사이즈니 뭐 다른 크기에도 보석 이름이 붙어 있어? うん。例えば 4.5 ポイントはダイヤモンド。 예를 들어 4.5포인트는 다이아몬드, 5ポイントはパール。 5포인트는 진주, 6.5 ポイントはエメラルドなんだよ。 6.5포인트는 에메랄드야. 아, これはいいですね, 센세. 宝石の名前で.文字の大きさを宝石に例えるなんてなんかロマンチックだね。 모지의 오키사를 호색이例える 비유하다. 즉 글자의 크기를 보석에 비유하다니 난가 로만치크다네. 뭔가 로맨틱하네. なんだか活字が宝石みたいに輝いて見えてきた。 아, 왠지 이 활자가 호색이 미타이니 보석처럼 가가야쿠 반짝반짝 빛나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미에테키다. 가가야이테 미에테키다. 반짝반짝 빛나 보여. その発想素敵だね。 와, 그 발상 근사한데? 文字の美しさを大切にする気持ちが込めら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ね。 글자의 우츠쿠시사, 아름다움을 다이세츠니 쓰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메르, 담다, 고메라레르, 담겨 있다, 담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담겨 있는 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쇄를 할 때요. 이 글자는 루비로 할까? 아, 여기서 그럼 제목은요, 에메랄드로 하죠. 글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보석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글자 크기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これなかなか素敵ですよね。そうですね。本を見るたび、あ、これは楽しくなりそうな気がしますね。意味を考えなが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ねえ、ルビってさ、ルビーから来てるの？昔のイギリスでは活字の大きさを表す一定の単位がなくて、活字の大きさに応じて宝石の名前をつけてたらしいよ。へえ、じゃあ他のサイズにも宝石の名前がついてるの？例えば 4.5 ポイントはダイヤモンド、5ポイントはパール、6.5 ポイントはエメラルドなんだよ。文字の大きさを宝石に例えるなんてなんかロマンチックだね。なんだか活字が宝石みたいに輝いて見えてきた。その発想素敵だね。文字の美しさを大切にする気持ちが込めら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ね。28ページ、楽々 Q&A。 24년 12월호 56쪽입니다. 세세기가 아가테타라. 자, 여기에서요. 아가테타라와 아가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はい。両方とも可能なんですけれども、成績が上がったらにすると、未来に目を向けて、未来に成績を確認したときに前回より良かったら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 자, 아가테타라. 이거는 아가테이타라에서 이가 생략된 꼴인데요. 그것과 아가따라. 여기에서 아가따라라고 하는 것은 미라이니 미래의 성적을 확인했을 때 이전보다 성적이 좋으면 아가따라 오르면 이런 뜻이 되겠죠. それに対して成績が上がっていたらというと、試験を受けた後で成績を確認するのはさらに未来ですよね。でもその未来から試験を受けたという、過去にも目を向けて、試験を受けたその過去でその時の成績が良かったらというような意味になりますね。 자, 그런데
아가떼 이타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험을 친 것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시선을 돌려서 시험을 친 거는 과거지만 그 당시에 시험이 좋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선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재 29쪽을 보시면은요, 타라와 테 이타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타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그렇게 하면 이란 뜻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가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테 이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의 결과로 어찌어찌 되어 있다라는 테이루 있죠. 테이루. 어찌어찌 되어 있다. 여기에 타라가 접수된 콜이에요. 그래서 테이타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상태라면, 일어났으면, 일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太ったらダイエットすればいいから大丈夫。 붙었다라. 미래를 보면서 내가 살이 찌면은 다이어트 하면 되니까 괜찮아. 이런 뜻이고. もし前より太っていたらお医者さんに注意されるかもしれないね。 후토때 이타라. 이것은 후토때 이루 살이 쪘다라는 결과가 테 이타라 살이 쪘다면 쪄 있는 상황이라면 이란 뜻으로 전부 다 살쪘으면 의사 선생님께 주의받을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후리가나를 루비라고 하는 유래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漢字の脇につけられた振り仮名をルビと呼びます。役割は読み方を正しく伝えることです。難しい漢字が使われていても、ルビがあれば間違えずに読むことができます。では、振り仮名をなぜルビと呼ぶのかご存知ですか？実はこのルビという名称、宝石のルビーに由来するものです。19世紀後半のイギリスの印刷業界では、文字の大きさの違いを様々な宝石の名前を使って呼び分けたそうです。5.5 ポイントの活字はルビーと呼ばれていました。その呼び方が日本に伝わったのは明治時代です。当時新聞で使われていた振り仮名の大きさは、イギリスでルビーと呼ばれるサイズに近いものでした。ここから振り仮名に用いられる文字をルビーと呼ぶようになり、次第にサイズにかかわらず、振り仮名そのものがルビとして定着していきました。 하이 미나산 타이헨 오츠카레 사마 데시다. 요즘 이 책을 잘 안 본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책을 보면서 글자 크기가 본래는 이렇게 보석의 이름들로 되어 있었다. 이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책을 볼 때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하이, 네와 마타 하이마쇼.